강도살인죄로 전북 전주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던 무기수 홍승만이 고향으로 귀의를 나간 뒤 잠적했습니다. 현재 잠적 일주일째인데 이 때문에 무기수의 잠적 상태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귀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 홍승만이라는 사람이 귀휴를 나가서 지금 행방불명 상태인데요. 예. 이 사람은 96년도에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리고는 이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복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19년째 복역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모범수이다 보니 4월 17일 날 이제 귀휴의 혜택을 얻어가지고 4박 5일 일정으로 결국은 이제 본인의 그 본가로 이제 귀휴를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돌아오는 날 아침에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식사 자리를 뜬 뒤에 잠적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19년간 복역을 하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4박 5일간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자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왜 교도관이 귀휴하는 동안에 동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귀휴라는 것은 그 교도소에서 귀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6개월 이상 복역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는 이제 2분의 1의 형기가 지난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최근에는 3분의 1로 줄어들기도 했었는데요. 예.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수감을 모범적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귀휴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잠시 가족과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홍승만 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모범수로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19년째 수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이제 모범수로서 자격증도 따고 뭐 검정고시도 보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교도소 측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개전의 정이 있으니까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직계 존속이 여러 가지로 이제 몸이 불편하다거나 뭐 상이 났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귀휴의 혜택을 줍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귀휴할 네. 때 원래 교도관이 동행하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귀휴 심사위원회에서 교도관이 동행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장기간 동안 모범수였기 때문에 예. 교도관의 동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심사 당시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도주 당시에 영치금 250만 원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이번 도피가 계획적이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글쎄 이 대목이 이제 상당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차피 지금 장기수였기 때문에 영치금을 모두 찾아서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영치금을 모두 찾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귀휴를 하면서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때문에 병원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모친에게 이 250만 원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250만 원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돈을 찾아 나갔느냐 하는 게 이제 이게 사전에 미리 계획이 된 어떤 도주의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무엇보다 또 이번 사건을 두고 일반 시민들은 이제 무기수 홍승만이 강도 살인죄를 저질렀던 무기수였기 때문에 또 다른 강력 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또 우려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은 상당 부분 뭐 문제가 있는 범죄 내용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이 27살 때 이 강도살인으로 이제 무기징역을 받기 전에도 예. 21살 때 살인 미수를 저질러가지고 7년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력으로 봤을 때 수감될 당시에는 상당 부분 위험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19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과연 그러면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전주교도소에서는 그런 종류의 이제 위험 가능성을 19년 동안에 이제 모범수 생활로 상당 부분 위험성이 소각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귀후의 결정을 한 것으로 교수님도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인물은 아니다? 위험한 행위를 이제 귀후 당시에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애인이란 사람 찾아가서 뭐 혼인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했어도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 귀후에 지금 이 행방불명된 이 잠적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위험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중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제대로 뭐 도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자해를 할 가능성, 자살 가능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순만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 어떤 자살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이제 사건을 두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귀유제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귀후제도가 생각보다 상당 부분 이번 저도 이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 부분이 귀후를 한 이후의 관리가 허술한 그 방법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귀후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귀후를 한 이제 본가로 대부분 이제 돌아가는데 그 지역의 경찰과 업무 협조를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정해진 그 거주 장소에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행방불명이 돼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주체가 필요한데요. 예. 아무래도 이 전주에 교도소가 있고 또 이 사람이 간 곳은 경기도 하남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도소와 경찰청이 업무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귀유를 나갔을 때 관리 감독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뤄줘야 된다. 네. 자, 앞으로 수사의 초점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 맞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일단은 아무래도 이 아는 사람들의 조력이 없이 과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잠적할 수 있는가가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가족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19년 동안 이제 전주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교도관은 굉장히 이 심리적인 연계가 높기 때문에 결국엔 잘 적응을 해서 지금 기후까지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교도관에게 다시 연락을 해올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의 지금 도주 경로 같은 것들에 대한 단서를 얻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원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